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한예종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과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 귀를 쫑긋 여시고 끝까지 놓치지 말고 이 꿀팁 꼭 기대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재학 또는 졸업 후에 겪은 연극 경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은 공연이나 책에 대한 설명,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연기자가 되기 위한 나를 소개하는 글. 두 번째는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아무래도 고3이고 아니면 재수생이면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려고 합니다. 연극 영화과에서 면접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느냐를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연극영화과에서 누가 연기자가 될 수 있을까를 관점을 놓고 뽑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쓴 글에서 이 학생의 정서라든지 관찰력이라든지 그리고 통찰력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감수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내가 어떻게 자랐고 살았다 뭐 이런 자잘한 거를 쓴 게 아니라요. 내가 연극 연기에 관련돼서 어떤 걸 봤는데 강하게 와닿았다.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으로 와닿아서 섬세하고 그리고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걸 느꼈다면 그건 감수성이 예민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보고 느끼지 않았으면 이걸 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먹은 게 얼마나 크게 나한테 와닿는가를 그거를 조금 어필을 한다면 감수성이 깊은 아이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정서적으로 크게 와닿는지 아니면 통찰력이 생겼는지 관찰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감성이 예민한 건지 어떤 부분을 한 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글을 쓰시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도움이 될 거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현장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학 동아리라든지 이렇게 경험들이 있을 거라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뭐 재학생이라든지 경험이 좀 없는 친구들이 이런 문항을 쓸 때는 아무래도 고민이 될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내가 고등학교 때 혹시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입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연기 학원을 다녔을 때 내가 어딘가를 갔는데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 이거는 싹 망합니다.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무대에 서서 뭐 일반적으로 박수 받아서 너무 좋았다 이런 서술형으로 막 나열하는 그런 글보다는 실제로 우리 동아리 같은 거에서 첫 공을 했을 때의 그 첫 설레임이라든지 첫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장실에서 무대에 마킹한 데까지 걸어가는 순간에 드는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서술을 해주면 이 사람이 이 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으며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지가 훨씬 더 잘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저라면요, 공연보다는 책에 대한 걸로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동생이 영화를 보고 와서 나 영화배우가 될래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는 좀 쉽게 스타의 모습을 보고 내가 스타가 될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연기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감명 깊었다, 그래서 난 이 책을 통하여 뭘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연기자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문항을 살펴봤는데요. 이 글쓰기는 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느낌과 생각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틀을 깨고 나만의 색깔로 글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그 한예종 자료실에 들어가면 2009년도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간단히 읽어주면요. 2009년도에는 주어진 2인 대사를 보고 인물 관계의 상황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서술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2, 11, 10년도에는 한 개의 그림을 보고 인물 관계의 상황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2개의 그림을 보고 인물 관계의 상황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고, 2014년도에는 강의를 바탕으로 한 개의 문항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고, 2015년도에는 강의를 바탕으로 3개의 문항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6, 17, 18년도에는 5개의 문항 중 4개를 선택해서 그 문항의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9년도 글쓰기에는요, 에릭 프롬장의 자기를 위한 인간 중에서 예문을 들어서 그 글을 읽고 성공, 자본, 그리고 욕망, 이 3개의 키워드를 모두 이용해서 현대사회에 살아가야 하는 배우의 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자, 제가 좀 전에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글쓰기 내용을 알려드렸잖아요. 한예종에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2번에서 3번 정도는 꼭 같은 방식으로 글쓰기를 냅니다. 그 작년에 본문을 발췌해서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글쓰기를 했잖아요. 그럼 올해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 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로서 성공하고 싶고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글을 써나가는 게 훨씬 좋지, 그걸 바깥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예종 1차 그리고 2차 자기소개서와 글쓰기까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도움되셔서 꼭 합격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화이팅!